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민주시민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MC 장원 동네북 콘서트? 원래 이름이 그거예요? 네. 전 다시 돌아와 봄. 예. 그래요? 예. 다시 뭐야? 돌아와 봄, 일어나 봄. 맞습니다. 그건 부제고. 네. 원래는 동네북. 네. 오윤혜 씨 여기서는 제가 몇 번 노래 좀 해줘요 가수인데 이랬는데 진짜 결례였었어요. 예, 그럼 이거 능멸이지. 가수한테 지금 시사 프로그램 불러다 노래를 모니터링도 없이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날 나도 모니터링 없으면 노래 안 해. 안 하셨잖아요, 했잖아. 모니터링 있는데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런 모니터링 정도로는 부족하고. 다 댓글에 강성범님 얘기밖에 없어요. 같이 눈물을 흘렸다. 안 보신 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MC 장원이 그 동네북 콘서트라는 거를 통해서 뭐 이승환 씨도 출연을 하고 그 유명 굴지에 이한철 씨부터 가수분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최고의 래퍼도 나오고 그런 행사에 이제 우리 셋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윤혜 씨가 노래를 냈는데 진짜 저 정도였구나. 그래요? 진짜 막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노래를 통해서 사람 이미지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성희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토크 게스트로 나가서 얘기하고 성희 형님은 뒤에서 백댄서. 네, 백댄서 해주시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부탁드렸더니 저 형님은 그냥 FM이라 해달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 빈말이었는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유도리가 없어요. 유도리가 일본 말인가요? 아니죠? 일본 말이죠. 일본 말이요? 그래요? 유도리가 없어요? 다른 말이 생각 안 나니까 뭐. 동네북 원래 첫 번째 콘서트 할 때 제가 엔딩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두 번째로 하면서 규모가 완전 커지면서 제 순서가 굉장히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누가 있나 봤더니 아주 알차게 이거 무슨 뉴이얼이 아니라 M장의 스케치북 같이 맞아요. 퀄리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노래 놀랬던 거는 우리 윤혜 씨하고 우리 월요일부터 함께할 그 김묘성. 네, 오페라. 막. 깜짝 놀랐습니다. 뮤지컬. 참나. 성형님 그렇게 노래 해달라고 해도 원래 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매 한 소절 정도 하다가 못하겠어 이러거든. 안 해버려. FM이야. 근데 이분은 왜 안 했을까요? 계약이 없었어. 얘기되지 미리 해달라면 해줘. 그치. 원래 갑자기 해달라면 인이어를 안 끼고 무슨 노래를 해요. 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난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기타를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기타도 안 갖고 왔고. 그러세요? 준비가 좀 부족했어가지고.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쪽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냥 안 듣는 편이 낫지 않을까. 사실 이 성현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뇌생남. 근데 거의 노래해버리면 이게 엇나갈 수도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하는 거는 달라요. 형님이 노래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더 저분한텐 인간적인 매력. 시사에 집중해야 돼. 시사만 들어야 되는구나. 진짜 전문가구나, 저 사람. 제 노래,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들어본 사람은 진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나가서 자꾸 시키기 때문에 귀찮아서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 모든 스토리를 보고 싶으면 M장, MC 장원. 정확하게 타이틀이 뭐더라? M장 기획. M장 기획 들어가시면 바로 동네북 이승환님의 썸네일로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주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할 얘기들이 좀 꽤 있어요. 북한 시사는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건데도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윤혜 씨가 반드시 이 얘기 듣고 동네 가서 좀 퍼뜨려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6월 1일 날이 무슨 선거죠?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누굴 뽑죠? 서울시장.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자체장이라고 하죠. 지금 민주당에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와 있습니까? 모르는데? 나왔어요, 후보가? 나왔죠. 처음 듣는데 저 서울 시민이거든요. 후보 발표했습니까? 이게 문제라.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관심이 좀 많아야 되는데 말이죠. 후보를 발표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각자 출마할 사람이 나 출마하는데요라고 출마 선언을 하는. 그러니까 출사표를 지금 막 던지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 경선을 해야죠. 거기 안에서. 자, 여기 누구가 지금 출사표를 냈습니까? 김진애 의원이 제일 먼저 서울시장 도전장을 지난 수요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냈고요. 김진애 의원이 누구죠? 여자분이잖아요. 이름 들으면 여자인 건 알겠지. 커트머리.
그렇죠. 나 알 것 같아요. 약간 안경 쓰신 분 아니에요? 굉장한 맞아요. 전문가예요. 약간 이미지 맞죠? 그 40대 때 타임지 선정 100대 지식인 한국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돼서 뭘로요? 건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도시 전문가예요. 도시와 건축. 네. 알쓸신잡에도 그래서 저 유시민 씨랑 같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MIT 공대를 나온. 대박. 그러니까 대박.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학벌 따지잖아. MIT. 그래서 서울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면 네. 어디? MIT. 여기 서울대가 100대 대학엔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가거든. 세계에서 거의 1, 2위 하는 대학 아닙니까? 공대로는 1등이지. 와, 머리가 서울대 건축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MIT 공대에서 건축학 박사를 하고. 박사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것도 누가 했죠? 그리고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 송영길 대표가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겠다 선언을 했죠. 송영길 원래 어디 사시는데요? 인천 송도. 근데 주소지 집이 있으신가 보죠, 서울에도? 자, 뭐라도 하나 없겠죠. 주소지를 옮겼어요. 왜 옮길까요? 출마하려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갑자기 선거 전날 옮기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 그 지역의 지자체 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풀뿌리 네. 시의원, 군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네. 선거 며칠 전까지 주소를 옮겨야 될까요? 이것도 정해졌거든요. 며칠 전이면 됩니까? 그렇죠. 10일. 10일. 6월 1일이 지방선거. 응. 그리고 오늘 주소를 옮겼으니까. 지금 나오잖아. 한 달. 6월 1일이 지방선거. 오늘 주소를 옮겼으니까. 오늘이 며칠? 2달. 그렇죠. 2달입니다. 60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2달. 정확히는 60일이고요. 네. 예. 날짜로 따지면 내일입니다. 마감이. 그렇죠. 근데 내일은 뭐가 안 한다? 뭐 안 해요? 공무원? 주민센터가 안 하죠. 주민센터 안 하죠. 그래서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나도 지금 동사무소로 가려고 했다. 동사무소 아니라며 요즘. 주민센터? 저도 지금 속에선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긴장했어요. 난 아직 전문가가 안 된 게. 네. 내가 형님 얘기하면 동사무소 이러려고 했거든. 면사무소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60일 전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아니죠. 또 누가 있죠, 형님? 이렇게 두 분은,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은 초반에 출마 선언을 했고, 송영길 대표가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본인 페이스북에 의견을 피력했고, 그 외의 군들은 이제 패를 들고 있는 거죠. 네. 누굴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그 저보고 알아맞히라고요? 누가 고민하고 있을까? 누가 민주당 사람 중에 서울시장으로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단 한 사람도 모르니까 답변 못 하겠다고 하죠. 알아요, 박주민 의원. 박주민 맞습니다. 이분이 은평구 쪽에 정답. 계신 분 아니에요? 정답. 오. 예. 날 무시해. 박주민 의원 생각나고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오늘 형님 소프트합니다. 아주 달달한 남자야. 박주민 의원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분도 패를 들고 기다립니까? 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마다. 네. 근데 지역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나름의 내교로 사퇴 기한이 있는데 제가 좀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고요. 90일일 거야, 아마.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은평을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놨어요. 그 얘기는 90일이 맞겠다. 예, 그러면 나는 출마할 생각이다. 이걸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출마를 하진 않았지만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은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했다고요? 성만 알려주면 안 돼? 알아. 아는데 이분 눈 크고 잘생겼잖아요, 약간. 잘생겼어. 한때 잘생겼지. 옛날에 학생운동 하시고. 그건 몰랐어요. 데모할 때 되게 잘생겼었어요. 임 하나만 더 알려주면 안 돼요? 임종석!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분도 나오십니까? 생각이 있고, 이제 의중을 흘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그때 말로 이제 하마평에 오른다. 이제,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 잠시 이제 복습합시다. 하마평이 뭐야? 지난번에 배웠어요. 네, 맞아요. 박지훈 있을 때. 그렇게 오래됐어요? 하마평. 자, 복습. 하마평에 오른다. 진짜 말마. 말마.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서 틀렸던 것 같은데. 그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하마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왜 하마평이야? 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무슨 스피커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은. 네, 예전에도 이걸로 웃었었는데. 나 진짜 기억이 그러니까 하마평이니까 하마가 입이 이쁘니까 큰 스피커다. 맞아요. 그게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다. 난 생각이 안 바뀌나 봐. 네. 내린다. 말에서 내린 후에 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마부들이 이제 양반 대감님들 모시고 댕겼잖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회의 같은 거 할 때 모시고들 모일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어디 이제 들어가시면 하마에서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시면 이제 마부들끼리 오늘 뭔 얘기한대? 오늘 총리 영의정 얘기한대. 그 대감님은 영의정이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 뭐 김성애 아니겠어? 아니 우리 대감님은 오윤혜라고 하던데. 네. 나도 김성애 들었어. 그럼 김성애인가 보다. 그게 하마평이에요. 네. 자, 임종석 잘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땀선 같아요. 왜 나이가 먹었을지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래서 옛날 하이틴 잡지에서 연예인 인기 순위 1위도 했었고 이분이 한양대 총학생회장 하고 나서 한양대 커트라인 10점에 올라갔습니다. 네. 하마평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문양 빠져서 지금으로 따지면 기사분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보좌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하마평이고 잘생긴 거 봤고. 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누구누구다? 박주민, 임종석. 그리고 김진애, 송영길,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박영선, 추미애 의원 등도 거론이 됐는데 두 분은 출마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그럼 보통 이렇게 4명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겁니까?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의원의 전 비서실장의 의사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박주민 의원은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계속 말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명 중에. 이 사람 빼고? 임종석 씨 빼고요? 네. 김진애. 네. 송영길. 네. 박주민. 네. 3명 중에 누가 됐으면 좋겠어? 저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 송영길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빼. 난 아웃. 송영길 대표였는데. 그래요? 당대표였어요? 당대표였죠. 알아서. 네, 저는 김진애님 아니면 박주민님 둘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박주민님은 성실할 것 같긴 한데 약간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착해도 강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그 상대방의 그래 더 합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설득력이 꽤 있어. 저는 이분은 잘 모르지만 우선 MIT를 나와서 MIT. 그리고 여성이고 또 건축을 또 전공하셨으니까 지금 부동산 때문에 서울 시민들 부동산 때문에 뚜껑 많이 열려 있거든요. 또 그런 쪽으로도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김진애 의원. 저는 형님 개인적으로 대세는 송영길 의원 이분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와요. 입에 사람들 많이 오르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예전부터 했던 생각이지만 왜 박주민은 안 돼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습니다. 형님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몰라요. 오리무중입니다. 형님은요 그러면? 오리무중이라니까요. 형님 생각. 다음 주쯤 얘기하죠. 지금 댓글에 욕이 많거든요, 김석인지. 전 욕먹는 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진 않습니다. 그럴 거면 안 했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신경은 쓰죠. 근데 욕하실 분들 욕하시는 마음도 알겠고 저는 저대로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굳이 섣부르게 얘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일단 후보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누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서요. 네. 그러면 새 후보의 단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래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방금 대선에서 진 당대표가 인천에서 서울로 옮겨서 출마한 게 맞느냐.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네. 장점은 어쨌거나 지방자치 선거가 시작되면 서울하고 경기 이런 큰 지역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데 송영길 정도가 오선을이랑 붙어 있어야 전국적인 이슈를 쥐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워낙 인지도가 너무 높다. 그렇죠. 장점은.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설계 건축 이 계획이 전문가고 옛날 고건 서울시장 때부터 서울시 건축 쪽 도시계획 쪽 자문위원으로 20년 넘게 활동을 해와서 그리고 인사동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인사동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길게 나있고 이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게 잎사귀 모양이거든요. 잎사귀가 가운데 잎 줄기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하나의 잎사귀를 생각하면서 동선이나 이런 걸 짜서 만든 건데 그 설계자가
김진애 씨고 그다음에 3본이라는 신도시 있죠. 3본 맞아요. 신도시 전체를 설계한 사람도 김진애예요. 그래요? 3본은 안 가봤어. 예, 하여튼 그 3본이 본인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성이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있고 이제 건축 도시계획이 전문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가장 안성맞춤인 인재인 점에다가 그분이 약간 시원시원하거든요. 예. 그게 장점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TV 토론에서 붙으면 아주 재밌을. 이분 말씀도 잘하십니까? 김진애. 아유, 달변이시지. 진짜요? 약간 원투펀치가 그대로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그래요? 여장부도 저런 여장부가 없어. 김진애. 근데 단점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알쓸신잡에 나갈 만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정치 내에선 이렇게 막 되게 유명하고 이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박주민 의원은 이제 젊고 새로운 인물이다라는. 젊어요? 저보다 젊어요. 우리 사이에 있어. 형님하고 나하고. 요 사이에 진짜요? 73년생이고요. 그럼 강선범님보다 젊어요? 2, 박주민 3, 나 4. 왜? 그분 좀 아파 보여 항상. 머리숱 때문에 그런 건가? 약간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죠. 아니 뭔가 이렇게 약 같은 거를 보약 같은 거 지어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너무 착하게 말씀하시고. 별명이 뭔지 알아요? 모성애 자극하고. 별명이 뭔지 알아요? 박주민은? 거지갑. 거지갑이 뭐예요? 거지 중에 갑이다. 최고다. 그래도 그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외국어고등학교 졸업해서. 외모가 그렇지 뭐 집안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요. 근데 형님 장점은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차세대 정치인 중에 리더 그룹이라는 점이 매우 장점이고요. 네. 단점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포함해서 출마를 좀 자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 게 정말 절박해서 나오는 거냐 요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임대차 3법에 좀 반하는 일을 했다. 정말 그 의혹도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 집 전세 놓을 때 뭐 그 논란을 나중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파고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는 아십니까? 몰라요? 모른다. 김석이 모른다. 아는데 단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굳이 끄집어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임대차 보호 3법 만들 때 여기서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커진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민주시민들이. 이자율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번 올 때마다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자율 이렇게 제한하는 거 이상 올리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좋지 않은 태도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가득 차 있어서 이 임대료를 많이 올리려는 집주인들은 약간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평구 사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자가는 그 중구 청구동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본인은 지금 은평구에다가 본인도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재계약할 기간이 돼서 부동산 업자가 권해주는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인상을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평균 인상액에 비하면 낮았지만 본인들이 제안했던 이 인상액보다는 높았고 법 통과되기 뭐 불과 몇 달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거꾸로 프레임을 짜면 법 통과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은 충분히 이자를 올리고 법에 사인을 했다. 이제 이런 오해를 사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국민이 그걸 파고들 건데 전 그거 얘기해요. 우리 민주당의 순결주의, 뭐 무결점 해야 된다, 뭐 무결해야 된다, 막 이런 거.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평균 전세가 시세보다 낮게 세입자를 줬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다시 제가 어떻게 돼? 부동산업자가 보통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그것까지 올리지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낮게 그 세를 준 상태에서 그냥 동네에서 다 하는 수준에서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업자가 하라니까 그 뭐 업자도 아니고 좀만 더 낮추고 뭐 이거 할 게 아니니까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했던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당신들은 다 강남의 재건축 저기 당신들이 법 통과시키기 전에 다 개혁하고 거기 하나씩 개차고 수십억씩 버는 양반들이 그거 몇십만 원 더 받은 거 갖고 지금 이러는 거야? 우리도 이럴 필요는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건 법 통과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몇십만 원 더 받는다고 시민들한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그런 걸 두고 이제 우리가 그걸 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아니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랬다고요. 민주당이 네. 시민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듯 가르쳐놓고 본인들이 이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화가 난 거고 네. 국민의힘은 자 같이 잘 삽시다. 재개발하면 한 2채씩 가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 정보 아는 사람들끼리 얼른 가서 자 합시다. 저 없는 애들 알기 전에 이거잖아요, 형님. 너무 큰 차이죠. 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시민들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너는 안 그러느냐로 욕을 먹은 거였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업자득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가 집값 올린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그 행정부의 주요 관료들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주택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욕을 안 하면 되지.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욕은 하는데 자기들은 집이 두 채야.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지금도 그 태도를 못 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뭐 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남 욕하려면 지가 그러지 말든가. 이렇게 되는데 남 욕은 해놓고 지가 그러는데 이제 여기다 대고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왜 이걸 욕하냐고 하는데 저는 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남 욕했잖아요. 다주택자가 잘못된 거라고 시장이 잘못하는 거라고 다주택자들 세금도 잔뜩 먹이고 정책을 다 그렇게 짜서 욕해놓고 자기들은 다주택자잖아. 심지어는 이 정책에 맞춰서 집하고 온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지금 정부 재산 공개 이번에 하신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16%가 여전히 다주택자예요. 예. 그래요. 전부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정책을 위반하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갖고 욕을 먹는데 제가 뻔뻔해지지 않은 얘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형님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은 없지만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뭐 김정순 여사 같은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걸 갖고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그래서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인데 그래 문제 있다고 치자. 너희들은 요 태도를 좀 이제 해야 된다. 전 그 생각이에요, 형님. 아예 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전 뭐 키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가 키웠다면 큰일 나요. 형님 여기까지 키운 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어제 식사하시는데 김정숙 여사는 2억짜리 브로치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게 2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게 언론에만 떠드는 걸 보고 문재인 그렇게 안 받는데 막 되게 사치한다는 식으로. 전 그거예요, 형님. 그렇게 알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키운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이 정도까지 키운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에 속아 넘어간 어르신들도 계시고 중요한 건 요거 작업하다가 더 없어? 다른 거 가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걸 계속 맞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저번에 뭐 저기 그 대통령 정보고 이지원인가? 그거 사저로 갖고 간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난리치기 시작하다가 내놓으라고 하다가 뭐 그러면서 계속 파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그 가족까지 이제 없으니까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갖고 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형님 표정 보면 알아. 아무튼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예전같이 저기서 몰아붙이면 맞네. 우리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세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생각 저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정권일 때, 정부일 때는 어차피 방어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렇구나, 그건 알아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자세 취하다가는 진짜 박살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과 경기도, 경기도를 아직 안 알아봤는데 경기도를 좀 짧게 가도록 하죠. 경기도에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경기도지사요? 예, 출마 선언을 했어. 대선 후보.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였던. 홍 누구? 홍준. 홍준표. 홍준표밖에 생각 안 났어요. 홍준표가 경기도지사 나왔어? 나갔어요? 나왔냐고. 내가 경기도지사 물어봤잖아.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저분 아니야. 그래요? 다른 분. 또 누가 있었지? 홍준표 어디 나가긴 했어요. 어디를 나갈까? 예. 여긴 아닌가 보다. 홍준표는 대구시장 나온다 그러고. 경기도지사에 나올 만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중에. 대선 후보 누가 있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자, 유승민, 원희룡. 유승민. 안상수.
누구야? 안상수 씨는 누구야? 인천시장 했던 분이 들어요. 있는데 유승민 씨. 예, 유승민 씨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씨는 어디 분이게요? 집안이요? 아니 여기 고향이고 뭐 이렇게 충청도 느낌 나는데 어디지 이분은? 이 느낌은 충청도. 어디예요? 대구입니다, 대구. 아니 정통 TK죠. 아 그래요? 네. 경상도? 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해서 KDI에서 일을 했던 정통 TK의 보수 멤버죠. 그래서 TK에서 계속 도전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척을 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 할 때 비서실장으로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다가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따뜻한 보수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약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네. 팽당했나요? 네, 팽당했죠. 아주 심하게. 원내대표 때 이제 그걸 했어요. 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눈밖에 나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배신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하셨다고. 그런데 그 박근혜가 죽었는데도 유승민 살지를 못하네. 참.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감옥까지 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는데도 살지를 못한다. 그럼 형님 경기도에 뭐 연고가 있으니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나오는 거예요? 전국 정치인이니까 난 아무데나 나갈 수 있다고 나오는 거죠. 본인은 워낙 정치를 포기를 못 하시는 분이구나. 본인이 경기도지사에 나오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선거가 하고 싶어요? 뭐 이유가 있겠어요? 유승민 씨에 비해서 저 경기도지사 민주당에 또 누구 나오는지 알거든요. 네, 누구예요? 염태영. 염태영. 예전 수원시장. 그렇지. 지금 어서 들었어 지금. 또 만났구나. 네, 저 방송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만나서 알아요. 염태영 또 있어요? 거기까지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만났어요. 염태영님. 시간이 없으니까 형님 누가 지금 출사표를? 염태영 수원시장 말씀대로 수원시장? 출마했고요.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오산에서 5선을 한 안민석 의원님. 이분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에서 5선을 한 조정식 의원. 5선이에요. 모르겠죠. 조정식이요? 네. 조정식 의원. 이분은 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가까운 동지고 이번에 선대위에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전체를 지휘하다가 그래요? 그 이제 조직을 다 깨고 하는 과정에서 못 맞겠는데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요? 네. 또 마지막 게다가 최근에 대선 후보하다 단일화를 했던 인물. 김동연님. 알아. 또 어서 들었어. 야, 이제 오윤회가 점점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김동연님. 진짜 프로그램 진짜 금 간다 정말. 나하고 자리 바꿔야 되겠다. 네. 근데 이렇게 시사 분량을 줄이고 이 시사 단어 정복을 늘려야 돼. 맞아. 자. 이 4명이나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유승민 씨밖에 없는 겁니까? 거기 이제 심재철이라는 이제 안양에서 5선 의원 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은 유승민으로 굳어졌고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4분이서 그분들이 이제 경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 뽑힐 것 같아요. 그럼 당원이 투표하는 겁니까? 지금은 50대 50인데 여론조사 50%에 권리당원 투표 50%를 섞어서 그게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아니 그렇게 해요. 확정이 아니라 그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예외적으로 예외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본 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룰이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김동연 후보가 이제 당내에 세력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외부 인사가 저렇게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그 협의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정해진 건 거기 당 내에서 이제 당원들이 50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느낌상 4명 중에 누가 탁 튀어나와? 진짜 모르겠어요. 편하게 얘기해요. 느낌. 잔잔한 물결이잖아요, 이분이. 김동연님의 그게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이었어? 누가 당명을 잔잔한 물결이라 잔잔하게 끝나겠다. 그래. 잔잔한 재미가 있네. 진짜 잔잔한 물결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물결이야. 저는 모르겠네. 잔잔한 물결. 김동연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정식님을 조금 더 알면은 왠지 이분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 이분 아니면 김동연님. 마지막에 단일화를 통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이재명 고문하고 제일 친하다니까. 네, 전혀 몰랐던 분이 있는데. 조정식 의원이 될 것 같다. 저는 왠지 이렇게 저는 안민석
의원 쪽으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인지도도 제일 높고 제가 볼 땐 김동연 대표가 네. 들어와도 내가 볼 때는 당원 50이면 될 수가 없지 않는가. 왜요? 당원들의 인지도. 당원들은 웬만하면 저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민주당. 자기 식구들한테 손이 가겠죠. 근데 뭐 이재명 고문이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서. 형님 어떻습니까? 일단 김동연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경기도 출마기도 이 양반은 서울 살거든요. 경기도로 이사 오늘 가야 돼요. 또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정성호 의원. 몰라요. 진짜 친해. 김병국 의원. 몰라요. 김병욱 의원, 죄송합니다. 김병욱. 이 두 사람이 경기도에서 이재명 의원하고 손가락으로 가깝기는 가장 친한 정성 1, 2, 3, 4,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김동연 옆에 서 있었다. 왜요? 그 이제 뉘앙스를 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자, 왜 옆에 서 있어? 김동연 들어왔어. 네. 민주당으로 들어왔어. 네. 근데 거기 이제 출사표를 딱 던지는 그 자리에 정성호 의원하고 김병욱 의원 두 분이 있었대. 그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하고 제일 친하대. 그러니까 뉘앙스를 주는 거지. 아, 진짜요? 그냥 옆에 서라고 해서 쓴 게 아닌 거예요? 옆에 누가 서라고 했겠어요? 아니, 그냥 무대 올라가서 그 옆에 서 계시는. 거길 왜 가냐고, 그러니까. 가는 것 가라고 누가 시켰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안 시켰다고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의 뜻이 저기 가 있나 약간 생각하는 거죠. 안민석하고도 가까운데 조정식하고도 가까운데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권리당원이라는 게 이제 예전 같으면 조직표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발적 권리당원이 많잖아요. 한 3,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조직동원이 안 돼요. 옛날 같은 권리당원 모임이라던데 요즘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서 여론의 흐름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론은?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보면 아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로 놓고 봤을 때는 김동연 후보가 아주 그러니까 안 될 정도로 불리하진 않다. 여론조사는 또 제일 높아요? 근데 그것이 권리당원의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 살라 해봐야 되는 상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재미가 있어야 선거가 재밌지. 근데 이분은 뭘 잘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어요. 경제부총리였고. 홍남기 같은 사람이. 홍남기 전직이에요.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와서 홍남기가 한 거예요. 그때 뭘로 싸웠던 걸로 형님?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정 경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중반부터는 뜻을 못 맞추겠다라고 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교체 요인이 있기도 했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서 제가 듣기는 그때 그 청와대 참모들하고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 건데 그 뭐 김동연 대표의 말이 맞았는지 뭐 부동산 쪽도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자기가 그 정도 자리에 올랐으면 경제 관료로는 최고 자리에 올랐던 거 아니에요? 약간 문과 관상인데 완전 이과신가 보네요. 관상은 약간 수달같이 귀여우시고 약간 책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런데 완전 이과시네요. 뭐 저기도 그 이재명 후보 못지않은 흑수저 출신이에요. 덕수상고를 나와서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고 그러고 나서 고시 합격해서부터 나머지 업적을 쌓아서 쟁쟁한 서울대 멤버들을 제치고 이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대단하시다. 업무에 추진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울시 후보 중에 김진애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능력 출중한 사람.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건 경기도지사 후보건 결정되면 그냥 지지하고 열심히 밀어주고 응원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 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오윤혜 씨가 뭐가 이렇게 궁금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하면 안 되는지. 예? 본인이. 네. 여기 단톡방에 이제 오윤혜 씨가 본인이 궁금한 걸 올려놓습니다. 그럼 제가 저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단톡방에 워낙 이상한 말로 막 중구난 방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자, 오윤혜가 처음 물어본 건 뭐냐면, 지방선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궁금해요. 지방자치장의 권한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지방 자치단체장이 그 총선이라든지 대선 이럴 때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안 되는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처음 들은 듯이 이렇게 하면 내가 꼭 뭐 만든 것 같잖아. 선거운동 하면 안 되는지 몰랐거든요. 선거운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염태영 시장한테 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들었는데. 네. 염태영 세작이야? 아니요? 세작은 뭐예요? 세작. 간첩 아니고요. 네, 아무튼. 아니, 왜냐면은 그 김준혁 교수님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계속 지하철 앞에서 인사하고 계시거든요. 수원. 그러면 그것도 선거운동 아니에요? 후보잖아요. 그 사람 시장이 아니잖아요. 후보. 네. 후보. 그러니까 현직 지자. 아니 본인 한 질문이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제 알고 보니까. 근데 다시 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야? 오윤혜가 처음 물어본 건 이게 재밌다. 처음 물어본 건 오윤혜가 궁금한 건 우리 김준혁 교수가 왜 선거운동을 못 하냐라는 거였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 불법인가?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죠. 네. 그런데 김준혁 교수는 자기가 김준혁이라는 사실을 김준혁이 아니라 김준혁? 예, 죄송합니다. 김준혁 교수는 김준혁 교수가 자기가 김준혁이라는 사실을 알릴 권리는 있죠. 근데 뭘 하면 안 되죠? 수원시장 나간다고? 수원시장에 나가고 싶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서서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못 줄 거야. 그건 괜찮군요. 네. 그러니까 뭐 기호 몇 번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기호도 정해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예비운동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예. 내가 출마를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이 정말 욕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 선거법인 거예요. 네. 나가서 인사를 하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 주제는 지자체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조직표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들의 선거 때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하는 이렇게 저기 그 지지자들을 모으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물어보는 거야. 뭡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면 화내지 마시고요. 아니요, 제가 뭐나요? 저 생각을 정리하는 것뿐인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어요. 본인 포함해서 본인 선거운동도 못해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할 수 있지. 근데 짧아 한 보름 되잖아요. 예, 그 전에는 구청장이 내가 다음번에 구청장 나갈 거니까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구청장만 못하느냐? 구청에는 구청의 직원이 한 2-3천 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시청이 큰 데는 더 많기도 하고 이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장과 구청장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개 국회의원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 도정을 해야 되는, 구정을 해야 되는, 시정을 해야 되는 전체 공무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축사할 때도 어디 시장 김성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자 다음번에도 또 나가서 당선이 되고 싶은 시장 김성애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다 애매해지는 거지. 제가 오늘 왜 인사하러 왔는지 다 아시겠죠? 이제 그건 돼. 하나만한 소리들을 하게 만들어 놓는 선거법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이제 구체적으로는 시의 직원들이 저분이 또 나오시는구나. 그럼 내가 알아서 기어야지.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다 알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러면 예선을 거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직 구청장이지만 다음번에 또 구청장을 하려면 민주당 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 시의원이 있어요. 시의원이 난 이번엔 구청장 도전하고 싶어. 라고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뭘로 겨룬다? 투표의 여론조사. 유권자 누굴까요? 여론조사하고 직원들? 아니요. 여론조사하고 당원들이 투표를 하죠. 똑같아요. 권리당원들이. 그러니까 권리당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가 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자 서울을 예로 하면 서울은 한 구의 국회의원이 보통 2명이에요. 강남구만 3명이고 나머지는 다 갑, 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북도 갑, 을이 있죠. 사시는 곳은 갑?
몰라요. 가브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가브리 국회의원 2명인데 구청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권리당원을 모으는 범위가 가장 넓은 사람이 구청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평소에는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으고 다닙니다. 네. 자기 아름아름 구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해서 권리당원들 모집을 최대한 많이 해서 네. 경선 때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도록 만들거든요. 구청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북구 갑 의원은? 국회의원이? 근데 그게 아래는 아니죠. 영향력이 있지. 국회의원이 더 세서 갑을이 보통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갑을에서 각각 한 사람의 구청장 후보를 내서 그 사람들이 맞대결을 펼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라서 구청장이 권리당원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선거 때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많은 거잖아요. 이런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건 가능한데 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은 일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아예 못해요. 네. 하다 걸리면 그냥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자,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하다 걸리면 진짜 자기 자리가 날아갈 정도로 네. 큰일 나요. 근데 형님, 지자체장이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다? 10일. 좀 더 쓰자. 15일. 그렇지. 네. 보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자체장은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때도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예. 자. 그러니까 아까 자꾸 염태영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염태영 시장은 그 선거운동을 하려고 2월에 시장을 사퇴를 했죠. 그러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현직을 지키면서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 사람 때문에 이 선거 어떻게 보면 흩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자체장은 그 본인 선거 아니면 지선 아니면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그 본인 선거운동은 계속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네.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 행정을 하는 데기 때문에 대선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정당의 존립 목적 자체가 대권을 잡는 거니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거고. 근데 윤 당선인이랑 오세훈 시장이랑 통하는 게 많은 것 같던데요?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같은 당이니까. 그래요? 정책이나 이런 게 아주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당이니까. 그건 거꾸로 윤 당선자가 서울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는 오세훈 시장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선거 할 때 하지만 지방 대통령 선거 때도 본인들이 막 유세 연설하고 사회도 보고 막 이러는데 지자체장은 못 받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자체장은 거기에 못 나와요. 얘기도 못 하고. 그러면 형님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그 와중에도 지자체에서 선거법에 안 걸리게 자기 당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건 없어요. 양쪽 다 하는 거니까. 없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아니 비공식적으로도 없어요. 그건 뭐 너무 위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아시죠? 제가 왜 여러분들 찾아뵙는지 아시죠? 진짜 부담스럽다. 예. 네. 이런 역적한데 좋게 얘기하겠지. 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이제 얘기하면 큰일 나지. 얘기는 안 해도 아름아름으로 이제 어떻게 저기 이번에 뭐 한다는데 거기 그 지원들 잘 나가고 있나? 그러니까 그 행정 지원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 그 후보가 내려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거에서도 있을 수 있고. 못해. 근데 너 너무 옛날에 드라마 자꾸 보고 옛날 얘기 70년대 드라마 이야기. 요즘 주무관들 얼마나 못해. 못해. 형도 미국에 너무 있어서 몰라. 아니야. 요즘 못해. 에이 왜 그래요? 문제적 얘기야. 못해. 왜 그래? 없어요. 에이. 주무관들이 다 적어갖고 다 고발합니다. 단체장은 4년입니까 임기가? 네. 공무원이고 4년이고 공무원. 예,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그리고 하죠. 국회의원은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 자, 이번 정부에서 형님 뭐 그런 거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한지는 만약 이번 지선에 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게 되면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게 얼마나 폐해가 심각한 거구나. 지자체장들의 선거운동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선 지면은 참 더러운 꼴 많이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네. 아무튼 오윤의 이것 좀 알려줘봐요. 아주 중구난방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정리하는 의미에서 김성애의 이것을 알려주마 오늘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뭡니까? 청문회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이번에 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누구요? 누구 청문회예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이제 중요한 강요 인사들? 장관 대법원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청문회 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건데 그 전에 두 분 좀 숨 좀 고르시라고 광고 2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산삼은 홍삼, 인삼 좋겠지만 사포닌 종류와 양에 있어서 인삼에 비할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산삼 좀 드세요. 자꾸 사례가 들려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자꾸 침사례가 이렇게 맞아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난 40 넘어가면서 심해졌거든요. 윤혜 씨 40 넘어가면 훨씬 심해질 거야. 이게 근육이 탄력이 없어지나 봐요. 아니, 숨구멍 막는 게 탄력이 없어. 자, 숨구멍 막는데 산삼이 특효입니다. 네. 1+1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삼이 워낙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다들 산삼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그냥 저렴한 것들 많이 사드셨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산삼 음료인데 산삼 함유량 7%, 15% 이렇거든요. 산삼제는 99%입니다. 게다가 1+1이라서 가격이 확 다운이 됐죠. 그래서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박리담회로 1+1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더 중요한 건 재구매가 엄청나게 많은 산삼진 99죠. 드셔보시고 선물해보시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거 좋구나. 다른 데도 선물해야 되겠다. 또 선물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산삼진 99가 산 큰 거 2개를 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태백산맥에. 워낙 잘 되시나 보다. 그래서 박리담회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민주진영에만 민주진영 스피커분들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죠. 진짜 좋은 산삼 저렴한 가격에 대표님은 박리담회로 남겨가면서 남은 거에서 또 진보 스피커도 응원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산삼진 99 여러분들 진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거 3박스를 먹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동안 3박스 정도 먹었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3박스를 드셨는데 드셔보시고 몸이 반응을 하니까 먹는 거죠. 드셔보시면 압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99 또는 1688-3323 전화해보시던가 강성범 TV 수다몰이라고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방금 만들어갖고 제가 받고 커미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쉽게 들어오시라고 아직도 못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강성범 TV 수다몰 치시면은 여기 이 산삼진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강성범 TV에서 광고하는 제품도 올라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타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휴닉 베지어트 광고죠. 강성범 TV 최초 광고주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큰 광고주이시기도 하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민주시민들한테 주는 음식 양심껏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단백질 파우더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저렴한 것들을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써요. 아닙니다. 식물성 100% 완두콩 단백질에다가 16가지 각종 영양소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드시면 갖춰서 식사로 하시는 것보다 더 영양소를 골고루 밸런스다. 고급스러운 말이 있었네. 영양 밸런스를 더 잘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야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요거 하나 드시면 한 4시간 동안은 이 포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너무 좋고 여기다가 또 휴닉 베지 포유라는 이 견과 음료가 있어요. 그거 타 드셔도 좋고 물에 타 드셔도 되고 두유에 타 드셔도 되고 우유에 타 드셔도 되고 드시면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리고 살 빼시는 분들 아니면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달달한 맛이 나요. 카카오 맛이 있고 곡물 맛이 있는데 카카오 맛은 초코우유 맛이 나고 곡물 맛은 미숫가루 맛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단맛이 난 정말 싫다. 우리 집안 내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뇨가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닉 베지어트 무가당이 나왔어요. 우와. 무가당이 나와서 이건 아예 요만큼의 그 당분 성분도 아예 빼놓은 요거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걸 3박스인가? 2통 이상인가? 2통 이상 정확하게는 들어가서 보세요. 구매를 하시면 100% 친환경 국내산 대나무 칫솔 아주 귀엽고 예뻐요. 그걸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휴닉
베지어트 아니면 휴닉만 치셔도 되고 예, 카카오톡에 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산삼진 99에 또 사은품을 얘기를 안 했는데 산삼진 99 사시면 산삼엔 매실 요걸 드려요. 이게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매실액에다가 산삼 한 뿌리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산삼진하고 같이 드셔도 좋고 물에 타 드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 뭐야 따뜻한 물도 좋고 그냥 드셔도 좋고 소주에 타 먹어도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사은품까지 있을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제품은 광고 끝나고 저희가 링크 댓글창 메뉴에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도 되고 말씀하셨듯이 강성범 TV 수다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광고 끝! 우와,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말씀하시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수다맨. 진짜 타고나야 돼. 그게 아니고 원래 남자들은 말 이렇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휴닉하고 여기 산삼진은 워낙에 저희 오랜 광고주시라서 홈쇼핑 하시면 진짜 대박 날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너무 돈 많이 벌기 싫어. 짜증난다 진짜. 들어올 때 벌어야죠. 제가 맘만 먹으면 엄청나게 울지 말고 돈 벌고 그걸로 눈물 닦고 싸우려면 돈이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두 분 출연료 주고 저기 우리 PD님들 두 분 또 있거든요. 이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이사님도 있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럭셔리 칼럼 광고에서 예, 생활비를 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똔똔만 나오면 된다. 알겠습니다. 뭐 내 자랑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럽다. 똔똔은 아닌 것 같은데. 김성회 이것을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이제 청문회 계절이 돌아올 겁니다. 아마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할 거예요. 인수위원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지금 전 정부 사람들 지역 분배해서 호남 사람 막 이렇게 막 공을 들일 정도로 청문회 통과 쉽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지지율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원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인사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 국방부 집무실 이전 때문에 박살이 난 지지율을 청문회까지 이상한 인사를 올려버리면 큰일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할 텐데 고민을 해봐야 그게 그걸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계절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여러분들 기본 상식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이것을 알려주마 김성애 형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청문회 때 보면요. 중요한 자리라서 청문회라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떤 자리는 되게 중요한데 청문회를 안 하고 그냥 임명이 됐어요. 또는 어떤 자리는 청문회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표결을 해요. 과반 이상을 받아야 임명이 돼요. 근데 어떤 건 청문회만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든가 말든가는 마음대로야. 어떤 건 표결에 붙이고 어떤 건 표결에 안 붙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를 안 하는 자리도 있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김성애가 알려주마. 그걸 다 알려달란 말이야 지금? 아니 깜짝이야. 짧게. 와. 쉽게. 뭐부터 하지 그럼? 그럼 청문회 대상. 표결부터 해봅시다. 표결로 하는 표결하는 것은 과반 출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과반이요? 예, 그렇습니다. 300명 중에 과반을 얻어야 되는데 보통의 인사청문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는 데를 통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대법관. 오.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할 사람은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 감사원장,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발하는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 말고 국회가 뽑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뽑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러니까 대법관이 대법원장 말고 12명이죠. 대법원장은 이제 대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12명을 뽑아야 되는군요. 목 중에서 국회가 선발하는 몫이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12명인데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한 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회에서 임명해야 되는 대법관의 몫이 있어요. 그건 표결을 한다. 나머지는 표결 안 한다. 맨 위에 있는 짱은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법원장도 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판사들 중에서 국회가 뽑는 몫은 표결을 하고 거기까지가 표결 대상이고요. 대략 큰 틀에서. 정리해 보면 대법관 중에서 대법관 빼자. 그것도 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쉽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요렇게는 표결을 꼭 해야 되는 사람. 표결을 해야 되는 거고. 찬반이 갈려요.
그래서 이 표결에 실패하면 임명이 안 됩니다. 이걸로 아주 곤욕을 치렀던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알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몰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연합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DJP. 그러면은? 예. DJ하고 JP가 연합을 했죠. JP. 누구야? JP. 김종필 씨요. 그렇죠. 총리를 당신은 총리 나는 대통령하고 연합을 맺어갖고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야당이 반대해서 6개월 동안 총리 서리를 서리? 예, 서리는 총리가 안 된 총리인 거죠. 인준을 안 해준 거예요. 이게 약간 골탕을 먹인 거죠. 아, 인정 못 하겠다고. 이게 서리의 서자가 서자할 때 서자인가요? 뭐 그렇죠. 그렇겠죠. 예. 나도 그런 게 과정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총리를 누구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국무위원이라고 하죠. 국무총리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각부 장관들. 이 사람들은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표결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으로 적합합니다. 통과 해가지고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대통령이 받아들고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난 임명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장관들, 뭐 행정안전부 장관, 뭐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는 하는데 대통령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참고만 할 뿐이야. 알겠어요. 근데 아까 표결에 붙이는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아까 법 들어가는 사람들. 자,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그래요. 또 그 이외의 인물들이 있죠.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청문회는 하되 이제 시작이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해도 되는 자리. 청문회는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모든 부처 장관이라고 그 말씀을 했고 사람들, 방금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그다음 지금 국정원장 누구죠? 국정원 지금요? 그때 얘기했잖아. 박지원 씨. 그렇지. 네. 박지원장. 그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런 게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총책임자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경제부 쪽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대기업이 니네 50% 이상 가지면 안 되는데 하지 마. 이런 징계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거래위원장. 주식 및 금융 거래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이 자리도 청문회 대상이고요.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그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목도 청문회 대상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국세청장. 국세청. 이제 순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 쪽은 다 있고 국세청장, 검찰총장. 검찰총장도 청문회 대상이고요. 네. 그렇게 정도 하고 또 있나?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문회는 하지만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참고만 할 뿐.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네. 제가 볼 때는 합참의장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도 청문회 대상이긴 해요. 다 청문회 대상인데 중요한 건 논란이 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난리가 날 부분들은 그 부분들인 거야. 네. 사실은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이 큰 자리들은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과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거는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생채기가 나는 거라.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총장을 비롯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볼 때 거기서 이제 티격태격 싸움이 제대로 붙을 것이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검찰총장. 그렇죠. 왜? 검찰총장 이제 김호수 총장이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1년 4개월 정도 남았죠.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원래 임기가 2년인데 이제 6개월 정도 한 거죠. 그러면 윤 당선인이 되면은 이 사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게도 알고 있다니까? 아니요. 자,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임기를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자 의견이 틀어졌을 때 나가는 것이 관례이긴 한데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등을 하다가 너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왜 나가라고 버티다가
국정원이 이제 사생활을 털어서 끌려나 혼외자를 찾아내서 이제 혼외자 논란을 막 조선일보랑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제 끌려나갔던 전례가 있고요. 이 윤석열 본인도 뭐 민주당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나가라 어쩌고저쩌고 싸우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때려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고요. 자기도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서 막상 지금 이제 김호수,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호수가 1년 넘게 남았죠. 검찰총장으로 남아있는 꼴을 이제 아득아득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그건 뭐 저기 뭐야 새 정부 들어섰는데 알아서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가라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나갔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도 마찬가지로, 이용호,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호남 지역 의원이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인수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간사인데, 네. 공수처 회의한 다음에 국민들 중에서 공수처장, 이 거취를 표명하라는 여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수처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는 자리거든요. 네, 엄격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리인데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고르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여기도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누가 추천을 했느냐? 대한변협에서 했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협회.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적인 단체이지 중립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단체거든요. 거기 그 장이 검사 출신이야. 근데 왜 나가래? 그러니까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으면 난리를 치고 언론이 딱 그 검찰 편에 서고 뭐 저기 공수처 편에 서가지고 뭐 하는 거냐 정부 이랬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언론들이 아주 담백하게 그래도 되는 것이 마냥 요구했다. 이렇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해도 되는 일이냐 이렇게 언론들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민주정부가.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힘든 게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진짜 우리도 그냥 인정하고 수긍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뭐 명품 입을 수도 있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론이 가장 큰 권력을 굉장히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언론이 너무나도 삐뚤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기울어져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민주시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언론만 똑바로 서 있으면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쪽에 잘못 나왔으면 잘못했네. 이게 되겠죠. 언론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성희영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뭐 나머지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 큰 자리는 국회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돼야 임명이 되고 그리고 뭐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뭐 이런 자리들은 표결 없이 대통령이 알아서 참고만 할 뿐이다. 청문회를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국무총리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사람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첫 청문회입니까, 형님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국무총리 임명하고 나머지 강요들 임명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윤곽은 꽤 빠른 시간 안에 드러날 거예요. 네. 누군지 모르시죠? 한승수라는 내가 모르겠네, 분이 처세의 달인인데 이분이 정권을 넘나들면서 언제부터 시작했어? YS DJ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때 기재부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마지막으로 했고 맞다. 이명박 정부 때 OECD의 금융 무슨 정책으로 파견을 나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근데 모른다고? 주미대사를 했고 전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하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분이 나이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일원이 넘으신 분이시고 전북 출신인데 아무도 전북 출신인지 모르는 YS 때는 전북 출신으로 보도가 됐더니 나 본 적이 서울이다라고 팩스를 보내서 서울로 정정을 시켰고 달인 맞으시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인사가 해서 이제 그때 자기가 받았던 프로필이 있으니까 서울로 보냈더니 내가 곧 초등학교까지 전북에서 나왔는데 왜 뭐야? 서울 사람이냐라고 했다라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어디서 나왔다. 재밌다. 한승수. 일만 잘하면 이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분 얼굴 좀 동아일보의 원로 기자이신 김기만 기자님이 본인이 겪었던 한승수 총리에 대한 그런 소회를
최근에 남기셨는데 이분도 호남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 봐. 호남을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뭐 이런 일침을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일만 잘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은 신경 써야 될 게 무조건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 역풍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 정도면 뭐 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해야지 막 중구난방 다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거든. 맞아. 저기 뭐 역시 또 야당 되더니 뭐 본성이 드러났다. 뭐 저런 거나 잘하지 막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과 집중을 민주당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청문회 있는 것도 국정농단 때문에 처음 알았거든요. 원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참 그거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청문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네. 가장 기대가 되는 순서. 시사 단어 정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성희 형님께서 요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뭐요? 자, 노파심. 그러니까 이거 어제 단톡방에 남겼어요. 단톡방에 앉았는데 오윤혜가 이게 뭔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희 형이 요걸 다뤄보자. 그리고 오윤혜한테 서약을 받았습니다. 아니지. 노파심이라고 우리 강성범 씨가 말을 해서 제가 이거 다뤄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실제 읽어보니 모르겠다고 하신 상태에서 그냥 다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절대 알아보고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도 노파심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은 했을 거야. 자, 노파심이 뭐야? 노파심. 노파심 진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맞아, 이렇게 그러죠. 하는 말 많이 해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도 썼잖아요.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너 저기 뭐야 그 사람한테 잘해 뭐 이런 거. 마음심이에요. 마음심이지. 그렇지. 네. 노. 경로하다 할 때 노인가? 경로하다 할 때 노. 내 마음이. 경로할 때 노면 무슨 노자야? 그럼 화날 때 노 아니에요? 경로가. 격노? 화날 때. 난 경로당할 때. 격노할 때. 화날 때. 나 웃으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하네. 화날 때. 노할 노자. 그거겠다, 그러면. 노할 노. 파가 문제야. 파가 뭐야? 파는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런 한자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파, 나눌 때, 파, 개파, 당파, 싸움할 때. 알았어. 뭐야? 당파, 싸움할 때. 내 마음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란 뜻인데 이 노파심이 그렇잖아요. 혹시나 해서? 아닌가? 미리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죠. 예. 마음이 걱정돼서 마음이 걱정돼서 파헤치다? 마음이 걱정돼서 파헤쳤다. 와, 이거 아니야. 마음이 이 파만 알려주면 안 돼요? 파를 알려주면 다 알려드리는 거라서 안 돼요. 이게 한자잖아요, 그죠? 여성이에요. 여성이요? 네. 노인? 노파 할 때 노파. 노파는 뭐예요? 노인 사람. 노인 여자?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자네. 여자가 한을 품는다라는 뜻인가? 여자가 한을 품은 마음이구나. 노파심. 내가 한을 품어서 하는 얘긴데. 3시까지 오라고 이런 거였구나. 어제 내가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3시입니다가. 미리 걱정이 돼서 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이었던 건데요. 자, 미리 걱정하는 마음. 그렇다면 오윤의 해석은 미리파네. 미리파. 미리 마음이 경로해져서 하는 말인데. 자, 오윤의 해석은 미리 걱정돼서 하는 미래에 걱정돼서 하는 미리 걱정돼서 하는 마음이다. 자, 형님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노파는 영어로는 그랜드 마더. 할머니야? 할머니가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그래서 노파심에 비슷한 단어로는 파심이 있죠. 잘 쓰지는 않는데요. 파심이요? 파가 할머니 파자예요. 우린 노파란 단어를 붙여 쓰는데 파가 할머니 파자라서 전 노파심이라는 것은 할머니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아이고 그 길 조심해. 할머니 이미지. 이미지. 이제 할머니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할아버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기본적으로 걱정을 안 해. 그렇지.
저기 좀 시크하잖아, 할아버지들은. 그렇구나. 할머니들은 밥 먹었냐, 너 장가 언제 가냐, 야, 너 차 조심해라고 해서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예, 끊을게, 할머니. 잠깐만, 너 그거 뭐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너 밥은 안 차리고 뭐, 너 옛날에 그 친구 안 되겠더라, 막 계속 말을 이시잖아. 아, 그 노파. 아까 내가 노파도 얘기했네. 네, 나 왜 이래. 할머니의 마음. 네, 더 하트 오브 그랜드마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노파심이 얘기하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요, 어디 가서 자신있게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노파심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 근데 잘 몰라. 솔직히 어떤 말인지 몰라. 그럼 속마음에 이거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노파심이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잘 못해. 근데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을 알고 하면 내가 노파심이 하는 얘기야.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저기 민주 시민들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 노파심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는 말이야, 이런 말? 안 물어봐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 말을 쓰게 된다니까. 그거야. 알았죠? 약간 지식에 대한 강박이 있나 봐요, 이분이. 혹시 예전에 크게 트라우마 당한 적 있어요? 그건 없는데. 네.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있죠. 요즘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정부 쪽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공부하다 보면 신문이나 뉴스나 뭐 이렇게 나오면 정말 뭔지는 알아. 뭔지는 아는데 그 강박이 생긴 거야.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내가 어디서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누가 물어봤는데 모르면 바보 되잖아. 그리고 너가 하는 말이 모른다는 말로 너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무식하다. 너 시사 얘기한다면서 그것도 몰라? 이럴까봐 뉘앙스는 아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를 때 강박이 막 생기는 거야. 세상에. 나 이렇게 고생해. 그래서 너도 고생해보라고 하는 거야. 네, 노파심. 트라우마가 뭐예요? 트라우마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야, 나 몰라 이거.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영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요? 영어예요? 영어 아니야? 그건 뭔 줄 알았어. 영어죠? 영어 맞아요. 영어죠?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지. 누구나 다 아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알아봤어요. 트라우마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 안 좋은 기억인데 이게 이제 그잖아. 저기 외상 스트레스 장애증. 그 뭐야 PTSD가 뭐 이런 거 있잖아, 형님. 그런 쪽이잖아 이게. 비웃는 거 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죠. 그럼 영어를 풀이하면 돼. PTSD는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 디지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트라우마가 말씀하신 트라우마 있네 거기. 트라우마. 어떤 그 큰 일을 겪었을 때 그게 마음의 상처로 그대로 남는 것이 외상 후 후유장애증은 그렇죠. 이제 그 맞는데. 내가 오윤회 된 것 같아 지금. 포스트 트라우마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 포스트를 지나가서 포스트가 후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그것 때문에 병을 얻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까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크게 트라우마 당한 적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 너 자신 있게 써놓고 모르잖아. 트라우마가 대충은 왔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당하는 게 아니구나. 크게 트라우마 당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 이제 원래대로 하면 말 똑바로 못해서 망신을 크게 당해서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트라우마는 남는 거야. 트라우마는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큰 상처로 남아있다. 그때 이제 트라우마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딱 말씀하신 케이스가 말씀하신 도중에 나와서 큰 상처란 뜻이군요. 큰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는 큰 상처. 그쵸. 그러니까 이제 크게 트라우마 당한 적이 있어요가 아니라 크게 망신당해서 트라우마가 남으셨어요? 이렇게 문제가. 그럼 트라우마는 세계 공용어입니까? 트라우마. 다 써도 되는 거지. 공용어가 아니고 그 말을 많이 쓰니까 뭐 공용어라도 할 수 있고. 영어가 트라우마고요. 프랑스어나 독일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그게 트라우마구나. Do you have some trauma?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너 좀 트라우마 있어?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봐. 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물어볼 것 같진 않은데. 우리 김성애 회로 멈췄어. 회로 멈췄어. Do you have some trauma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Do you have some trauma? 약간 빵 같은 건 아니라서. Do you want some coffee? 할 때.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트라우마 용도가 그렇게 쓰여지는지는 제가 이게 외국인한테도 어쨌든 통하는 건지 굳이 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트라우마가 큰 상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인데 별거 아니네. 그냥 큰 상처네. 맞네. 그래. 지울 수 없는 큰 상처. 그거야. 근데 정확하게 내가 큰 상처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 트라우마가 뭐야 정확하게 그러면? 그치, 그 말로 풀리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방금 오히려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시사 단어 정복이 중요하다. 아무튼 트라우마 당했다.
말을 안 맞는 말이 거고. 안 맞는 말이다. 트라우마 있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좀 정정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말씀인데 PTSD는 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네요.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게 민주당 사람이야. 디스오더? 예. 아니 민주당 사람도 저런다니까. 좀 그냥 그냥 넘어가도 알아듣는 되는데. 척 하면 안 돼요, 저처럼. 자기가 요만큼 뭐 있으면은. 자, 근데 트라우마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몸의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기억의 상처가 남는 겁니다. 아, 그건 나도 알지. 몸의 상처는 스카. 야, 맞습니다. 스카 형님? 뭐 상처? 스카? 예, 스카는 흉터. 흉터. 예. 자리 바꾸자. 오. 예. 자, 트라우마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트라우마는 그러면 큰 상처라기보다 마음의 큰 상처. 이렇게 예, 하면 정확하게 예, 되겠네. 예, 그렇죠. 큰 알겠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생긴 마음의 상처라고 네. 하면 되겠죠. 네. 트라우마는 마음의 큰 상처.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같은 장면이 떠오르는 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두들겨 맞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누군가 누굴 때리는 장면에서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또 각주구검. 이거 우리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많이 들어봤는데? 안 했어. 아, 그래요? 몰라, 어차피 나는. 각주구검. 각주구검. 자, 어떤 의미냐면, 네. 멍청한 인간. 멍청한 인간? 참 답답한 사람. 어이구, 저 바보. 옛날 칼로. 구검, 옛날 칼. 옛날 칼. 구검. 옛날 구. 옛날 칼. 옛날 칼로. 각주. 옛날 칼로 자꾸 헛짓을 하는 거예요. 옛날 칼로 헛짓을 한다. 아니, 거의 다 맞았어. 그러니까 오래된 칼로. 오래된 칼로. 낡은 걸로. 낡은 칼로. 낡은 칼로. 그러니까 칼로 헛짓하는 건 맞아요. 아, 그래요? 칼로 헛짓하는 건 맞아. 자, 구검. 각주. 각주가 뭐야? 각주. 주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배. 옛날 칼로 배를. 아니 호수에서 타고 다니는 배, 이 배 말고 호수에. 아, 그래, 나도 그 배 생각했어요. 예. 지금. 저기 옛날 칼로 배를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배를 찌르는 게 아니고 아시 배는 알죠. 떠다니는 배. 떠다니는 옛날 칼로 배를 고치는 거. 고칠까? 그러니까 멍청하게 잘 드는 칼로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옛날 칼 잘 들지도 않는데 그걸로 배를 왜 고치냐. 각은 무슨 각이에요? 각 잡다 할 때 각이야? 각인. 새긴다. 옛날 칼로 낡은 칼로 배에다 자꾸 새기는 거야. 구할 구자야. 구할 구예요. 그러면은 각이 무슨 각이라고? 색이다. 근데 이 다 알고 나서 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네, 색이다. 야, 색이다가 칼로 새깁니다. 칼로 새기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배에다가 새겨. 내가 원하는 걸 배에다 새긴다. 근데 그게 왜 우매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나한테 새겨야지. 왜 배에다 새기냐? 바보같이. 내 배도 아닌데 나 내리면 배는 떠나가는데 참 바보 같다. 그거구나. 아닌가 보네. 자, 형님. 뜻은 맞았죠? 아니요? 뭐가 맞아? 아니, 이것도 내가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형님, 이 정확하게 단어의 뜻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어의 뜻만 잘 모르는데. 입이 지금 멈춰 있어요. 배에 새겨놓고 칼을 찾는다, 뭐 이거예요. 배에 새겨놓고 칼을 찾는다고요? 예. 배에 새겨놓고 각주, 배에 새기고 구검, 그 칼을 찾는다. 칼로 새기는 게 아니구나. 왜 찾아? 왜 칼로 새기는 거죠. 칼로 새기고 배를 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제가 설명할까요? 어차피 몰라요, 여기. 칼로 새기는 거지. 네. 자, 칼로 배에 새겼다고? 김성의 표정 봐. 지금 여기서 한번 툭 찔르면 모를 거야. 몰라요, 지금 모르는 분위기. 제가 설명. 배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물건 어떻게 찾지? 하니까 떨어진 위치를 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 계속 흘러가는 텐데. 배는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각주구검이라고 하지. 그거야. 근데 난 떨어뜨린 게 칼인 줄 몰랐어. 칼이에요. 그러니까 고사 유래된 말을 보면 어떤 놈이 이렇게 가다가 칼을 떨어뜨린 거야. 배 밖으로.
터졌다. 작은 칼을 꺼내갖고 배전 있잖아. 여기 떨어졌잖아. 이렇게 네. 배전 여기지. 칼로 이렇게 새긴 거야 여기. 그래놓고 저 폭에 도착했어. 자 잠깐만요. 칼 좀 찾으러 나갈게. 다이빙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각주 우매한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그 고사성어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각주구검인데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네. 참 이번에 대통령의 처음 국민들한테 밀어붙인 이 본인의 비전, 정책은 아니지만 이게 용산으로 국방부로 집무실이 이전한 거 아니에요. 네. 참 각주구검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각주구검 본인이 설명을 해봐요. 이해한 대로. 배에다가 새겨놓고 떨어뜨린 칼을 찾는 거. 뭐예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떨어뜨렸어. 근데 그 칼의 위치를 배에다 새긴 거죠. 배는 흘러가는데. 배는 흘러가는데. 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해했어요. 근데 한 2주 후에 다시 물어봐 내가. 각주구검은 뭔가 되게 그냥 느껴지는 느낌은 되게 멋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치? 네. 내가 볼 때 칼을 뽑아서 막 어떻게 해보겠다. 동네 커피숍에서 친구들한테 동네 커피숍. 그 좀 바보짓 하는 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여자들끼리. 네. 너 참 각주구검이다. 각주구검 했다. 그 얘기하면 네. 스타 되는 거야. 바로 왕따 되거든요 우리 사이에서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바로 강퇴당해요. 진짜. 내가 꼰대인가? 동네 커피숍에서. 동네 커피숍. 영신이 엄마는 아는 단어 나오면 얘기가 좀 길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리타분하더라. 모임에서 재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뭐야 가르치려 들어. 막 그러니까 재수 없어 이거까지. 꼰대 다 됐어 이러기 시작하면서 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라서 네.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또 형님 또 바쁘시고 윤혜 씨도 엄청나게 바쁜 양반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극한 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1시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급해도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금요일 날 촬영을 해가지고 일요일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시간 텀이 있어서 시사 내용이랑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생생한 시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라이브로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1시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